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균해카운티 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지역사회가 보내준 위로와 지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어느 경찰서도 겪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도와 따뜻한 말, 격려를 보내준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균해카운티 경찰 순직자인 고 프라딥 탐황경관의 추모 예배가 7일 오전 10시 로렌스벨 소재 12스톤 철치에서 엄수됩니다. 예배 이후 진행되는 운구 행렬에는 다수의 법 집행 기관이 함께하며 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추모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또 교회 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개방되며 참석자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착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직후 운구 행렬은 12스톤 철치를 출발해 로렌스빌 도심을 지나 팀 스트롤트 피너로 홈까지 이동합니다. 행렬에는 운구 차량과 유가족, 균해카운티 경찰 인력, 그리고 다수의 법 집행 기관 소속 경관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이 운구 경로를 따라 도열해 탐황경관의 헌신을 기려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정차나 주차는 삼가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치료 중인 데이비드 M. 리드 경관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균해카운티 주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며 지역 치안과 공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탐황경관의 순찰차는 현재 균해카운티 경찰본부 앞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민 누구나 방문해 헌화와 메시지로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일 열리는 추모 예배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석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4일 SB 382를 31대 19로 가결했습니다. SB 382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재산평가 상승 제한 제도에서 옵트아웃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한 주택 평가액 상승폭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카운티와 시정부는 이 상한 제도에서 제외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주 전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청 허프스테틀러 상원의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두 자릿수 재산세 인상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가치 상승은 인플레이션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지방정부가 필요할 경우 밀리지율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지아 하원 공화당은 보다 강경한 재산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구상으로 이번 회기에 발의된 조지아 홈 법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재산세 인상 제한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주택재산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정부 재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럴드 존스 상원 원내대표는 일부 지역은 주민투표로 이 제도에서 제외를 선택했는데 주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뒤집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감소하는 재산세 수입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 382는 이제 조지아 하원으로 넘어가 하원이 추진 중인 재산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의될 예정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인 SBA가 핵심 소기업 금융 프로그램인 7A 대출에서 비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전면 배제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영주권자 역시 SBA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체의 지분을 단 1%도 보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SBA 대출 신청 기업에 한해 최대 5%까지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지분 보유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이 예외 조항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SBA 측은 납세자의 세금이 오직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들에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 국적자 소유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BA 7A 대출은 일반 상업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승인 기준이 비교적 유연해 신용 이력이 부족한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서 해당 사업체들은 고금리 민간 대출이나 자체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전체 사업주의 약 18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리테일, 세탁소, 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의 핵심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상원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마키 상원의원과 니디아 벨라사레스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하는 이민자들의 창업과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자 경제활동 제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경제 참여 위축은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과 미국 경제 전반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BA 7A 대출을 준비 중인 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 소유 사업체는 지분 구조와 대출 자격을 즉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기관을 현 2026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 법안과 국토안보부의 2주 임시 예산안입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세관 단속국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늘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조지아 하우스 빌 1009가 조지아주 하원 교육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2027에서 28학년도부터 공립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등교부터 학교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캇 힐튼 의원은 기기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인 여러 주 가운데 고등학교를 포함하지 않은 곳은 드물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듀얼 등록, 현장 실습, 도제 등 교회 프로그램 참여 학생, 양방향 통신 기능이 없는 전자책 단말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비상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간 연락 문제를 우려했으나 발의자는 기존 킨더에서 8학년 기기 사용 금지 정책에 따라 학교 안전 계획에 학부모 연락 체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전 전문가들은 비상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구조통신망에 부담을 주고 지시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8개 주와 워싱턴 DC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 가운데 약 18개 주는 수업 시간과 비수업 시간을 포함한 전일 금지 또는 이에 준하는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HB 1009가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할 경우 조지아 국립고등학교의 수업 환경과 학교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 대표은행인 PCB뱅크가 고객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연 4% 고금리 정기적금 특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12개월 만기 정기적금 상품에 연 4%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금리는 캠페인 기간 내 가입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종료 이후에는 금리가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PCB뱅크 측은 최근 금리 변동성이 큰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특별 금리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으로 이번 특별 금리 적용으로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금액은 최소 5천 불부터 최대 10만 불까지이며 가입 및 상세 조건에 대한 문의는 전국 PCB뱅크 지점 또는 고객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월 4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